50세로 다시 돌아간다면 나는 이렇게 살겠다. 50세는 특별한 나이다. 젊음의 열정과 노년의 지혜가 교차하는 지점이다. 아직 늦지 않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도 없는 시간이다. 많은 것을 이룬 듯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쳤다는 깨달음이 찾아오는 순간이다. 만약 50세로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다르게 할 수 있을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83세를 넘어섰다. 50세라면 아직 30년 이상의 시간이 남아있다. 대학을 졸업하고 50세까지 살아온 시간만큼이나 긴 시간이다. 이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완성을 결정한다. 50세라는 나이? 이걸 그냥 숫자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요, 우리 인생의 두 번째 장을 이번엔 정말 제대로 내 손으로 직접 설계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의 문이거든요. 오늘 그 청사진을 한번 같이 그려보려고 합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잠시 멈춰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세요. 만약 내가 지금 50세로 돌아간다면 과연 무엇을 좀 다르게 해볼까?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안에요. 앞으로 남은 30년 이상을 훨씬 더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는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이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니고요. 저명한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이 시기를 생산성이냐 침체냐의 갈림길이라고 딱 정의했어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 무언가 좋은 걸 남기면서 계속 성장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그냥 자기 자신한테만 갇혀서 무기력하게 멈춰버릴 것인가? 50세가 바로 그 선택의 기로에 서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선택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우리 앞에 놓인 시간을 보세요. 통계적으로 50세 이후에도 우리에겐 무려 30년 이상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그냥 남은 인생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새로운 성인기 하나가 통째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핵심은 이거예요. 아, 그때 왜 그랬을까? 하면서 과거를 후회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자, 이제부터 뭘 해볼까? 이렇게 뚜렷한 의지를 가지고 미래를, 내 남은 인생을 설계하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이 갈림길에서요.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을 최고의 시간으로 만들어줄 청사진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총 3부분으로 나눠서 볼 건데요. 첫째, 모든 것의 기반이 되는 사람과 건강. 둘째, 미래를 이끌어갈 목적과 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계속 움직이게 만들어줄 엔진, 바로 성장과 평화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그럼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행복한 삶의 가장 단단한 주춧돌, 사람, 그리고 건강입니다. 우리가 흔히 행복의 조건으로 돈, 성공, 명예, 이런 걸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무려 80년 동안이나 진행된 하버드 연구가 내놓은 결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행복과 건강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요소, 그건 바로 좋은 관계였다는 겁니다. 그럼 관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뭐니 해도 가족이겠죠. 예를 들어서 가족과의 저녁 식사를 생각해 보세요. 이걸 피곤한데 또 해야 하네 라는 의무로 여기는 게 아니라 내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이라고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겁니다. 이 작은 마음가짐의 변화가 정말 강력한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좋은 관계는 무슨 거창한 이벤트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작고 꾸준한 습관에서 나옵니다. 매일 배우자에게 고마운 점 한 가지씩 말해주는 거, 다 큰 자네에게 조언하려 들기보다 그냥 들어주는 거. 바로 이런 사소해 보이는 행동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당신을 든든하게 지탱해 줄 겁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50세가 넘어가면요, 건강은 타고난 유전자보다 내가 매일 뭘 하느냐에 따라 극명하게 갈리기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매일의 습관에 투자하는 사람과 그냥 방치하는 사람의 건강 그래프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뻗어나가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습관에 투자해야 할까요? 미래의 병원비를 아껴줄 가장 효과적인 4가지 방법 딱 정리해 드릴게요. 매일 30분 걷기, 어떻게든 7시간 잠자기, 술은 딱 절반으로 줄이기, 그리고 당장 아프지 않아도 치과에 가서 미리 관리받기. 이 4가지는요, 정말 타협하면 안 되는 건강의 기본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과 건강이라는 튼튼한 기초를 다졌다면 이제 그 위에 무엇을 지을지 생각해 볼 차례입니다. 우리 인생 후반부의 일과 부, 즉 목적과 돈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해 봐야 합니다. 이전까지는 어느 회사 다니세요? 라는 질문이 나를 설명했죠. 내 정체성은 회사 명함 속에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명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해요. 즉, 회사 이름이 아니라 나만의 기술과 열정으로 나 자신을 브랜딩해야 한다는 거죠. 돈에 대한 관점도 확 바꿔야 합니다.
내가 총 얼마를 모았나 하는 순자산에 집착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돈이 얼마나 되나 하는 현금 흐름에 집중해야 해요. 연금이나 임대 수익처럼요. 이게 바로 경제적인 평화를 가져다주는 핵심적인 변화입니다. 그리고 돈을 그냥 쌓아두는 게 아니라 현명하게 쓰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물건을 사서 채우기보다는 여행 같은 경험을 사는데 돈을 쓰고요. 자식에게 물려줄 돈 걱정보다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먼저 쓰는 거죠. 또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나누는 습관을 들이는 것, 이게 바로 돈을 생존 도구가 아니라 행복을 키우는 도구로 쓰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파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힘차게 움직이게 해줄 엔진, 바로 성장과 내면의 평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신적으로 계속 젊음을 유지하려면 뇌를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우리 뇌도 근육 같아서 안 쓰면 녹슬거든요. 의식적으로 계속 새로운 도전을 줘야 합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워보거나 악기를 다뤄보거나 하다못해 한 달에 책 한 권이라도 꾸준히 읽는 것처럼요. 그리고 어쩌면 이게 인생 후반부에서 일어나는 가장 핵심적인 감정의 변화일 거예요. 바로 뭐뭐 해야만 한다는 의무감에서 벗어나서 뭐뭐 하고 싶다는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가는 삶으로의 전환이죠. 내 삶의 중심축이 의무에서 욕망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의 평화는 그냥 찾아오지 않아요. 매일 아주 잠깐이라도, 예를 들어 딱 10분이라도 명상을 하거나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어보거나 잠시 자연을 느끼는 시간을 갖는 거죠. 이런 것들은 사치가 아니라 스트레스 가득한 세상에서 나를 지키고 진정한 만족감을 찾기 위한 필수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기초부터 미래, 그리고 엔진까지 인생 후반전을 위한 청사진의 모든 조각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들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에서 딱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50세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직접 써내려갈 수 있는 새로운 챕터의 진짜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세요. 완벽하게 해내거나 남들보다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내가 진정으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그 방향으로 그저 어제보다 딱 한 걸음만 더 나아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다음 챕터는 아직 텅 빈 백지입니다. 그리고 그 펜은 바로 여러분의 손에 쥐어져 있죠. 자, 첫 문장을 어떻게 시작하시겠습니까? 50세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지금까지는 사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자신만의 기준으로 살 수 있다. 성공의 정의를 다시 내리고 행복의 의미를 재발견하며 진정한 자신을 찾아갈 수 있는 시간이다. 50세로 돌아갈 수 없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이렇게 살아라. 60세도 70세도 늦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깨달은 순간부터 다르게 사는 것이다. 건강을 챙기고 관계에 투자하고 배움을 멈추지 않으며 내면의 평화를 찾아라. 남은 30년, 40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당신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결정할 것이다.